안녕하십니까. 자, 보시고 일단 요 테마 특강 많이 보시고요. 일단 있는 분들은 테마 특강을 많이 보시고 오늘 문제집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정리 한번 다시 할게요. 우리 지난주에 이제 자, 한번 보시면 일단 오늘이 이제 어디 할 차례인가면 거기 할 차례예요. 134페이지 문제집 134 가시면 거기서 이제 담보물건 저당권에 관한 거 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잠깐 정리 좀 할게요. 자, 일단 요약시 잠깐 펴보시죠. 서브노트 보시고 일단 제가 제목만 한번 쭉 불러드릴게요. 일단은 소유권 파트 잠깐 펴보세요. 소유권. 이제 우리 시험은 대부분 이제 소유권부터 주로 시험이 나와요. 어딘가면 서브노트는 132. 그래서 이제 문제집이 좀밖에 안 남아가지고 이렇게 할게요. 한번 내용 간단히 훑어보고 그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 자, 첫 번째에서 이제 요거 이제 구분제 보세요. 상속과 유증 차이점. 그래서 어딘가면 요게요. 그리고 서브노트는 이제 134. 자, 요거 기억하세요. 이제 최근 상속은 시험 보러 하시면 요거 시험 나와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아버지는 갑이고 아들이 을병정이 있다. 갑이 사망하면 을병정 상속받았죠. 을병정은 등기해야 소유자, 등기 안 해도 소유자, 안 해도 소유자. 처분하려면 등기를 해야죠. 첫 번째 보세요. 전원이 전원명의로 등기한다. 돼, 안 돼? 되죠. 두 번째, 1인이 전원명의로 등기한다? 되지. 1인이 자기 지분에 대한 상속은 안 되죠. 상속은 한꺼번에 같이 끝나야죠. 오케이, 이제. 그래서 이 두 지문 꼭 기억 계셔야 돼, 이제. 그래서 우리 책에서 거기 이제 134에서 그 중간에 니은번. 자,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상속인이 전원이 동시 신청하거나 상속인 중 1인이 전원명의 신청할 수 있지만 가로 속에 단 상속인 중 1인이 자기 지분에 대한 상속은 등기할 수 없다. 그 문장 보시고. 자, 그럼 또 이제 절차 하나 보세요. 요게 이제 상속은 시험에서 가끔 물어봐요. 이제 첫 번째요. 갑이 사망을 했죠. 문제는 보세요. 이제 을병정이 상속 등기를 안 하고 있다가 요거를 을이 다가지기로 분할했어요. 그때는 이제 갑부부터 을 앞으로 소유권이 그냥 넘어오면 되겠죠. 소유권이죠. 이때는 보세요. 자, 언제부터 을 거? 이제 갑이 사망한 날부터 바로 소유권 넘어와야지. 그래서 여기 이제 두 번째 보세요. 첫 번째 이제 소유권 이전이고 등기 원인일자는 상속 개시일부터. 왠가하면 등기부상 소유권이 공백이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갑으로부터 바로 하라 그 말이죠. 되고 이제. 자, 두 번째는 보세요. 갑이 사망을 해서 3인 명의로 등기했어요. 상속 등기 후. 요거를 을이 다가지로 분할했어요. 자, 그럼 봐요. 을병정 3인의 소유에서 을이 다가지면 보세요. 병과 정이 자기 지분을 을한테 이렇게 증여한 꼴이죠. 요거는 뭔가 하면 요때는 원래대로라면요. 자, 3인의 공동소유에서 을이 다가지면 병과 정이 자기 지분을 증여했으니까 증여세를 또 물려야 돼요. 그럼 이제 상속세 냈죠. 증여세 또 물리면 이중과세잖아. 그때는 이제 무슨 등기한다? 그때는 소유권 경정 등기해야지. 이렇게 요거 알아야 돼 이제. 뭔가 하면 이제 이렇게 해서요. 원래 을 건데 우리 앞으로 잘못 왔다 그 말이죠. 소유권 경정 등기하고 요때는 언제부터 을 거? 이제 협의 분할한 날로부터. 이제 그래서 앞으로 상속은 자 이렇게 하세요. 요거 두 문장하고 요거 기억하세요. 우리 책은 134페이지 소유권 파트 한번 정리하려고요 지금. 그래서 이제 밑에 박스 잘 보시면 되고. 자, 두 번째 유증 보세요. 유증은 이제 A가 유언을 딱 했죠. 내가 주거나 B, C, D에게 재산을 3분의 1씩 나눠주겠다. 3분의 1 이렇게 하면 이제 문제는 B, C, D가 이제 뭐 받을지 알아야 몰라요. 3분의 1 그랬으니까 모르죠. 이게 이제 포괄유증. 자, 그럼 포괄 중에서 이제 수증자가 수인일 때 등기하는 방법. 첫 번째, 전원이 전원명의로 등기한다. 돼, 안 돼? 됐지. 자, 1인이 전원명의로 등기한다. 여기가 X. 오케이, 그렇지. 1인이 자기 지분에 대한 유증 등기한다. 요건 되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구분하셔야 돼요. 상속하고 달라. 상속은 OOX, 유증은 OXO 이렇게 이제 비교해야죠 이제. 그 요거 이제 무조건 빈출 지문이에요. 그래서 책에서 자 거기 있어요. 어딘가면 일단 135에서 정중간에
동그라미 2번에 니은번이죠. 2번에 니은번 찾았어요? 수증자가 여럿인 포괄중의 경우에 수증자 전원이 공동 신청하거나 딱 자르고 각자가 자기 지분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 자, 그런데 가로 속에 하나 적어서 1인이 전원명의는 등기할 수가 없다. 이렇게 와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세요. 이제 양자 비교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상속 유증의 그림을 보셔야 되고 유증을 좀만 더 보셔야 돼. 자, 한 번 더 볼게요. 유증. 자, 유증 파트는 한 번 더 이제 그림을 그리면 여긴 조금 이제 논점이 조금 있어요. 자, 보세요. 자, 유증은 뭔가 하면 유언으로 증여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죠. A가 내가 죽고들랑 B, C, D에게 재산을 주겠다. 이렇게 했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제 A가요. 자, 미등기 토지를 유증할 수도 있고 기등기 토지를 유증할 수도 있어요. 첫 번째 이제 A가 미등기 토지를 B, C, D에게 3분의 1씩 유증했다. 3분의 1 그럼 포괄증이죠. 보세요 이제. 그럼 여기는 미등기 토지를 B, C, D가 포관유증을 받으면 포관유증. 이때는 이제 B, C, D 명의로 무슨 등기한다. 자, 미등기 토지를 포괄증을 딱 받으면 그때 이제 B, C, D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그냥 바로 해버려요. 왜냐하면 이 포괄증은 상속과 유사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게 포인트예요 이제. 그래서 그 책의 첫 번째 줄 보세요. 책에서 135에서 5번에 2번 신청이 1번의 기업 번지문 1번의 기업 미등기 동그라미 치고 미등기 자 토지대장에 가로손 빼버리고 최초 소유자로부터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그 상속인의 포괄적 수증자가 이렇게 돼 있지 이제 135 유증이라니까 유증 상속이 아니고 지금 135페이지 옆에 페이지 그 위에서 이제 1번의 기업번 이제 보세요 단독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돼 있고 두 번째 니은번 미등기 토지를 특정 유증 받은 것 보세요 이제 특정 유증은 뭔가 하면요 이렇게 했죠 목적물을 딱 정했죠 자 B한테 토지를 주겠다 했는데 그럼 이제 이게 이제 특정 유증이죠 자 근데 이 특정 유증은 엄밀히 하면 증여예요 증여니까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되지 이때는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B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시켜야 돼 이제 차이가 이렇게 있지 그 이제 1번의 니은번 지문 니은번 보세요 미등기 토지를 특정 유증 받았다 특정 유증 거기는 밑에 줄 보세요 유언 집행자가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을 먼저 격려하고 유증을 원인으로 이전을 신청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요 문장이 포인트예요 그래서 구분하셔야 돼 미등기 토지를 포관리증 받으면 그때는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 보존 등기다. 이게 이제 주요 포인트였습니다. 되고. 자, 그다음 이제 첫 번째 이제 미등기였고, 자 기등기 토지 한번 보세요. 이제 기등기지를 A가 유증을 딱 했어요. 그 문제는 봐요. 이제 A가 이렇게 했죠. 내가 죽으면 죽게 그러고 죽어버렸어요. 그럼 문제는 보세요. 그럼 B, C, D한테 A로부터 바로 넘어가야 돼? 아니면 상속 등을 먼저 하고 상속인이 넘겨줘야 돼. 자,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지. A가 준 거잖아, 바로 그냥. 그러니까 여기 이제 기등기일 때는 여기는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야, 이렇게 이제. 요게 그 밑에 있어요. 자, 어딘가 하면 3번에서 양으로 3번에서 1번. 줄 그세요. 포괄유증, 특유유증 모두 상속등기 거치지 않고 유증자로부터 직접 수증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그게 원칙 조항이지. 이제. 뭔가 보세요. 이제 A가 준 거니까 이건 굳이 상속등기가 필요 없다 그 말이죠. 오케이 이제. 그럼 이제 자 이건 어때? 보세요. 직접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상속인이 모르고 상속인이 먼저 해버렸어 자기 앞으로 A가 사망을 했는데 그럼 문제는 보세요. 상속을 말소하고 넘겨줘야 돼. 상속인 그냥 넘겨주면 돼. 상속인 넘겨주면 되겠지. 똑같으니까 이제. 그 예외 조항이지. 그 밑에 있어요. 밑에 보세요. 자, 3번에 1번 밑에 달라. 자, 그러나 유증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가 상속기전이 맞춰진 경우에는 상속을 말소하지 않고 상속부터 수증자 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 한 번에게 넘겨주면 끝난다 그 말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이제 이런 지문들이 가끔씩 뜨는 지문들이 이렇게 이제. 그래서 특징은 뭔가 하면 상속 유증은 현재 출제 비중은 좀 떨어져요. 한 번은 더 들어보셔야죠. 이렇게 이제. 자, 또 하나는 그 3번에 2번 별표 하나 치고 유증의 가등기 별표 치고 자, 이 그림 보세요.
이제 A가 이제 이렇게 했지. 내가 죽으면 주겠다. 라고 이제 유언을 딱 했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아무리 기다려도 A가 안 죽어. 그러니까 B, C, D가 딱 왔어. 죽은 후에 가질 거니까 가등기 좀 해줘. 신청하면 가등기는 받아줘요 말아요. 가등기는 안 받아줘. 자, 이유 알아야 돼. 뭔가 하면 유증의 효력 발생 시기는 언제예요? 유증자가 사망한 때지. 그래서 생존 중에는 가등기도 안 해줘요. 그 문장이야. 자, 볼게요. 자, 유증의 가등기 옆에 보세요. 유증을 원인으로 한 보존의 가등기는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는 이를 수리하되 딱 자르고, 유언자가 생존 중에는 이를 수리해서는 아니 된다. 죽은 후에는 가등기를 받아주겠다. 그 뜻입니다. 오케이, 이제 됐고. 뭐 나머지는 보시면 되고, 넘어가서 하나 더 중요한 질문. 136. 꼭대기에 니은번 별표 하나 치고. 자, 유증 등기할 때는 등기필 정보는 첨부한다 안 한다? 첨부한다가 돼야 돼. 자, 이유가 있어요. 자, 또 이제 한번 떠올려봐요. 상속 등기는 공동 단독. 상속은 단독. 유증에 의한 등기는 공동 신청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상속인 A 거를 B 씨에게 넘겨줘라 그 말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 문장 되게 잘 나와요. 다시 유증 등기할 때는 등기필 정보는 첨부한다 안 한다? 한다. 왜 첨부한다? 요거 공동 신청 등기니까 A 거를 넘겨줘라 그 말입니다. 오케이, 이제 되고. 그래서 일단 유증까지 안 보셨고, 그다음 이제 또 하나 보세요. 수용. 이 수용도 하여튼 엄청 시험 나와요. 우리 시험에 보셔야 되고. 몇 개 설명을 좀 드릴게. 자, 수용 파트는 이렇게 기억하세요. 이제 수용은 이제 갑소유 토지를 국가가 수용했다. 수용하면 국가는 등기해야 소유자, 등기 안 해도 소유자, 안 해도 소유자. 국가가 처분하려면 뭐 해야 돼? 등기해야지. 자, 그럼 이제 보세요. 이제 갑소유 토지를 국가가 수용해서 국가 앞으로 소유권 등기합니다. 이거는 공동, 단독, 촉탁, 직권, 명령 어떻게 등기한다? 그렇지. 국가니까 촉탁이지. 항공소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기업이 수용하면 일반 기업이 어떻게 등기한다? 그때 이제 단독 신청이겠지. 앞으로 이제 문제 푸는 방법은 수용 시험 나왔는데 이렇게 써요. 자, 보세요. 들어봐야 돼, 이제. 기업자가 갑의 토지를 수용한 경우에 이렇게 나왔어. 기업자가 수용했다. 그럼 이거는 촉탁이에요, 단독이에요? 기업자가 수용했다. 이렇게 나오면 그건 단독 신청이에요. 왠가 문제 보세요. 관공서가 수용하면은 꼭 적어줘. 관공서라고. 관공서가 없으면 그럼 무조건 일반 기업으로 보셔야 돼요. 이제. 그게 문제 푸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이제 되고. 그래서 첫 번째고, 또 두 번째 등기해야죠. 등기 원인은 수용. 원인일자는 언제? 원인일자는 수용한 날. 또 수용 개시일가 되겠지 이제 됐고. 그다음에 문제가 이제 이거예요. 보세요. 이제 갑으로부터 수용을 딱 했죠. 국가가. 자, 근데 문제는 갑의 토지에 A 명의의 전세권, B 명의의 저당권이 있어요. 문제가 이제 그럼 이런 권리가 국가로 승계되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갑으로부터 수용을 할 때는 이렇게 해서 이제 갑의 토지에 있던 모든 권리 어떻게 한다? 모든 권리가 직권말소가 돼야지. 이제 직권말소인데 이걸 따져봐야 돼. 자, 직권말소인데 자, 첫 번째 한번 보세요. 그럼 소유권은 지워요, 안 지워요? 원칙은 소유권을 지워버리면 이전 등기를 못 하잖아. 원래 소유권을 원래 안 지우는 거야. 자, 근데 이제 문제 보세요. 이제 요거는 지우지 마라 그 소리죠. 갑의 소유권은. 자, 근데 문제는 수용일 이후에 갑이 이들한테 몰래 팔았어. 그럼 저당권, 의뢰 저당권. 요거는 존속 소멸. 이건 소멸이 돼야지. 자, 보세요. 수용일 이후에 몰래 팔았죠. 국가 이거 또 사와야 돼요? 그건 안 할 거 아니야. 소유권인데 어떤 소유권을 말소한다? 수용 개시일 이후에 들어온 거. 그거는 직권을 말소합니다. 자, 그게 중요한 포인트. 책에서 136 제일 끄트머리에 5번 수용을 위한 말소 등기. 거기 봐요. 뭐라 써 있나? 자, 토지 수용으로 인한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다음의 등기는 등기인을 직권 말소한다. 자, 첫 번째 점 줄이세요. 수용 개시일 이후에 경유된 소유권 이전. 원래 소유권은 지워요, 안 지워요?
원래 안 지우는데 어떤 소유권은 지운다? 수용 개시일 이후에 들어온 거 말소입니다. 그 다음 줄 읽으세요. 다만 수용 개시일 이전에 상속을 원인한 소유권은 귀찮다. 자, 보세요. 상속 등기인데 수용 개시일 전이죠. 이거야 이제. 갑이 사망했어요. 문제는 자, 상속인들이 수용을 뒤집을 수 있다 없다. 못 뒤집죠. 그러니까 상속 등기는 도도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포인트. 수용 개시일 전 상속. 이거는 존속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점 2개 묶어야지. 소유권 이외의 권리. 제일 마지막에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묶어놓고 자, 2개는 날짜 불문. 수용 전후 불문하고 소유권에 얘는 어떻게 한다? 모두 직권말소. 근데 이제 문제. 직권말소에서 제외되는 게 뭐가 있다? 그냥 지역권 그러면 안 돼. 정확하게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 그게 한 단어예요. 이렇게 이제. 그거는 제외한다. 그렇게 하죠 이제.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보세요. 이유. 자, 맨날 그림 그렸으니까. 자, 이렇게 도로가 있고 갑의 토지랑 을의 토지다. 을지가 맹지. 그럼 계약을 해서 이제 갑의 토지를 요만큼을 사용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을을 위한 지역권은 승역지, 요역지 어디 있다? 승역지 등기부에 등기했고, 등기한 이제 요역지에 지역권을 직권 등기하죠. 그러니까 뭔가 하면 등기가 2개 나온다는 소리야 지금. 문제는 보세요. 갑지가 수용됐어요. 그럼 갑지에 있는 지역권, 이 지역권은 존속 소멸이에요. 앞으로 을은 여기 못 땡겨. 왔다 갔다 하면 공사에 방해되니까. 지역권 직권 안 쏘고. 자, 을지가 수용됐어요. 그럼 을지를 위한 지역권. 요게 이제 존속 소멸? 이게 존속이라고. 그래서 잘 보셔야 돼. 그냥 지역권이 아니고 무슨 지역권?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 그래서 이제 조문장이 정답을 한 4번쯤 떴어. 이제 수용 시험 나오면 대부분 정답은 얘예요. 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자, 이제 다 이제 수용해서 다 이제 끝났어 이제 다 등기했고. 자, 근데 문제는 하나 보세요. 근데 그 후에 국가가 갑한테 보상금을 안 줘요. 보상금 안 주면 저 갑은 마냥 기다려야죠. 그럼 그때 이제 갑이 수용 재결에 실효를 주장할 수 있어. 돈 안 줘서 수용 끝났다. 그럼 이제 보세요. 재결이 실효했으니까 수용 재결이 국가명의 소유권을 말소해야죠. 자, 그럼 수용 재결이 실효해서 국가명의의 소유권 말소 등기는 어떻게 신청한다? 이게 공동 신청 등기예요. 그게 특이한 지문이야. 이제. 자, 이유. 자, 수용 재결이 실효했죠. 자, 이유 보세요. 저 갑이 와서 함부로 국가 등기 자꾸 지우면 국가가 이제 기분 좋아 나빠. 나쁘죠? 그 꼴은 못 보겠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재결이 실효했을 때 보시면 돼. 그래서 이 수용 파트도 앞으로 요거 보셔야 돼 이제. 직권 말소. 여기가 이제 중요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되고 이제 됐고. 자, 그다음 넘어가서 이제 자, 진정명의 회복. 요건 이제 용어 정의를 잘 아시면 돼. 사건 하나 이제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사건. 어떤 사건인가 하면 이렇게 됐어 이제. 자, 이제 보세요. 자, 갑 소유의 부동산이에요. 갑은 소유자. 근데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소유권 넘겼어요. 을이 이제 소유자죠. 을이 이제 병한테 가서 담보로 이제 돈을 빌렸다. 저당권 설정. 자, 그럼 보세요. 을은 소유자, 병은 저당권자죠. 그래서 이제 쭉 흘러서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갑과 을이요 매매 계약을 해지한대요. 취소한대요. 그럼 만약에 보세요.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해지나 취소하면 이제 을의 등기 지워지겠죠. 그럼 병의 등기 어떻게 돼? 말소될 권리를 목적으로 한 등기. 병이 이제 말소 등기의 이해관계인이지. 문제는 보세요. 갑과 을이요 소유권을 말소할 때는 누구 승낙을 받아라? 병. 근데 병이 돈 안 주면 승낙해줘 안 해줘? 안 해주잖아요. 문제는 보세요. 승낙을 안 해주면 말소 등기 못 해. 그럼 이제 문제는 보세요. 그때는 이제 말소 등기 못 하니까 그때는 이제 이렇게 합니다. 을에서 갑으로 그냥 소유권을 이전시키겠다 그 말입니다. 그럼 이제 문제는 보세요. 그럼 이 병에도 저당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갑이 떠안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갚을게.
그 의미로 이제 소유권 넘깁니다. 이해되시겠죠? 보세요. 그래서 원래는 말소 등기해야 되는데 말소 등기 못할 때 무슨 등기한다? 그게 이제 진정명의 회복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렇게 등기. 자, 순위번호 3번.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은 진정명의 회복. 근데 중요한 건 등기 원인은 진정명의 회복이에요. 원인 일자 있다 없다. 원인 일자가 없어요. 왜? 새로운 계약이 그러니까 원인 일자가 없는 거죠. 이제. 그리고 갑이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요거 용어 정의 알아야 돼. 자,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원래는 말소 등기해야 되는데 말소 등기 못하고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그게 무슨 등기? 진정명의 회복 등기 이렇게 되고 이제 중요한 거는 등기 원인은 진정명의 회복이죠. 원인 일자는 없다. 그거 하나 되고. 그래서 거기 한번 읽어보시면 돼. 이거 용어 뜻만 정확히 하시면 되고. 그다음 이제 환매. 자, 환매도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좀 있습니다. 자, 특징 말씀드릴게. 원래 환매는 원래 시험에 안 나왔었어요. 안 나오다가 최근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작년, 재작년 2년 연속으로 단독 문제가. 자, 이렇게 합니다. 상소. 환매는 자, 이제 그림 보셔야 돼. 자, 갑과 을이 자, 갑소유 부동산이에요. 이제 갑소유의 부동산 이렇게 됐고 이제 1번 소유권 보존 갑이다. 등기했고 그 다음 보세요. 근데 갑과 을이 이제 보세요.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소유권 넘기면 갑이 물건을 다시 사오기가 쉽다 어렵다. 소유권을 넘겨버리면 어렵지. 그러니까 이제 매매에다가 특약을 달아야지. 일정한 기간 내에 다시 사온다. 다시 사온다가 뭐다? 그게 환매가 되는 거죠. 이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보세요. 여기서 이제 매매로 인한 소유권 연가 환매는 반드시 어떻게 신청한다? 동시 신청한다. 첫 번째 하나. 첫 번째 나왔고. 그럼 또 보세요. 그러면 환매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 권리자는 누구예요? 권리자. 갑이지. 갑이라는 사람이 환매라면 사오는 권리니까. 갑이니까 매도인 그래야 되고. 의무자는 누구? 을이니까 매수인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환매라는 말은 다시금 사오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고 이제. 그 다음 나와야 돼. 중요한 거. 그러면 환매 등기는 두 개가 동시 신청이죠. 문제가 이거예요. 동시 신청을 하는데 신청서는 한 개로 적어와요? 별개로 따로 적어야 돼. 그치. 따로 적어야 돼. 요거 와야 돼. 이제. 별개의 신청 정보다. 이유는 좀 다시 나올 거야 이제.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환매 등기 신청할 때 등기필 정보는 첨부해요 안 해요? 자, 보세요 이제. 등기필 정보는 정식 명칭이 그거죠.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 정보. 자, 그런데 환매 등기할 때는 등기 의무자가 누구예요? 을이지. 근데 을이 등기가 있어요? 등기가 없어 지금. 그러니까 첨부 못하는 거지. 또 환매 등기할 때 인감증명 첨부해요 안 해요? 인감증명은 언제 제출한다?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일 때. 자, 근데 환매할 때 의무자가 누구예요? 을이지. 소유자예요? 아니야.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거죠. 이렇겠지. 이 이유 보세요. 환매가 특이한 이유는 뭔가 하면 환매는 동시 신청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환매 등기 신청할 때는 아직까지 소유자가 누구다? 아직까지 갑이야. 을이 아니야. 거기가 이제 주요 포인트입니다. 이제 됐고. 그 다음 이제 신청은 등기해야죠. 자, 볼게요. 여기서 이제. 자, 매매로 인한 소유권 연가 환매. 두 개는 동시 신청이죠. 그럼 둘 중에 주된 등기가 뭐예요? 주된 등기가 소유권 이전 등기지 이제. 그럼 등기해야지. 자, 순위번호 2번.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원인은 이렇게 적어줘. 원인은 몇 월 며칠 환매 특약부 매매 이렇게 이제. 자, 을 적었다 이제. 적었고. 자, 그다음 이제 밑에 줄을 딱 긋고 그 이제 환매 등기가 다시 들어와. 그럼 이제 갑과 을 중에 환매권자는 누구야? 환매권자? 갑이지. 근데 문제는 보세요. 두 개가 동시 신청 등기지. 순위번호가 몇 번? 그렇지. 2-1번. 그래서 환매는 어떻게 등기한다? 부기 등기한다. 이렇게 나온 거죠. 이제. 그래서 이 두 개가 이제 동시 신청. 네, 그리고 또 하나 보세요. 자, 소유권은 2번이고 환매는 2-1이죠. 이게 별개 등기야 지금.
신청서는 몇 개로 적어와라? 2개 적어라. 그 말이죠. 이제 차이죠. 등기했고. 자, 이제 그 다음 봐야죠. 그 다음. 그럼 그 후에 이제 환매 기간 지나기 전에 갑이 을에게 매매 대금과 매 비용을 딱 줘요. 갑이 을에게 매매 대금과 매 비용 주고 내 물건 내놔. 이렇게 하겠지. 그럼 요거는 형성권, 청구권 뭐다? 이 형성권이에요. 그럼 이렇게 된 거야, 이제. 을루간 소유권은 바로 갑에게 복귀가 돼야 돼. 그럼 이제 봐요. 환매 기간 지나기 전에 갑이 을에게 매매 대금과 매 비용을 주고 내 물건 내놔 그랬죠? 그럼 이제 을루간 소유권이 복귀해야 돼, 갑한테. 그럼 갑 앞으로 이제 무슨 등기해야 돼?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거야. 순위번호 3번. 소유권 이전. 원인은 판매권 실행. 이렇게 되겠지, 이제. 자, 갑 적었다. 자, 그럼 보세요. 갑 앞으로 등기했으니까 등기하니, 요거 필요 없다 알아 몰라? 알지. 어떻게 말소한다? 그래서 직권 말소해야지. 이 스토리 알아야지. 그래서 이제 판매권을 실행하면 판매 등기는 어떻게 말소한다? 직권 말소한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여기 판매 기본 절차야. 쭉 아셔야 돼. 그래서 이제 문제는 원래 판매가 원래 단독 문제가 안 나왔었어요. 안 나오다가 최근에 나오기 시작했어. 이렇게 이제. 그래서 딱 요만큼 보셔야 돼. 기본집 보시고. 그래서 책에서 자 137, 그 끝에 줄 그세요. 자 동시 신청에 별개 신청 정보다. 그거 알고 있어야지 이제. 됐고 하나. 자 그다음 넘어가면 이제 또 중요한 거 3번의 기억. 판매 등기할 때 필요적 기록사항은 뭐가 있다. 그 이제 매매 대금과 매 비용 나왔고 대금과 비용. 그다음 이제 쭉 가서 이제 어디 갔나요? 5번의 니은번. 5번의 니은. 그 이제 두 번째 줄 끝에 판매 등기는 갑구에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에 부기 등기한다. 판매 어떻게 등기한다? 부기 등기한다. 됐고. 그리고 이제 말 나온 김에 양가로 3번. 자, 그럼 여기 보세요. 그럼 갑이 이제 판매권자죠. 요 갑이요 병한테 판매권을 이전하면 돼야 안 돼? 됐지. 그럼 이제 보세요. 갑이 병한테 한 병 넘겼어. 그럼 이제 병 앞으로 이제 판매권 넘어와야죠. 순위번호가 몇 번? 2-1에 -1번이야. 그게 부기등기의 부기등기야. 3번 줄 긋고. 그래서 이제 판매권 이전 어떻게 등기한다? 부기등기의 부기등기. 이렇게 이제 됐고. 자, 그 다음 이제 판매등기 말소. 판매권을 실행하면 판매권자 앞으로 소유권 등기하고 판매 등기는 어떻게 말소한다? 직권 말소한다. 그게 이제 우리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질문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이제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판매권이 실효했어요. 실효. 그럼 이제 문제는 보세요. 실효하면 이제 판매 기간 지난 거를 등기한이 알아 몰라? 모르죠. 그때 이제 이 등기는 직권으로 이제 못 지우겠지. 어떻게 지워야 돼? 그래서 이제 원칙 공동 신청해야죠.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요 정도가 이제 기본 지문이야. 쭉 보셔야 돼. 네. 됐고. 그리고 이제 우리 시험은 매년 그거 나와. 신탁. 자, 신탁 볼게요. 신탁도 이제 주요 흐름을 딱 잡으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포인트. 신탁 보세요. 자, 이제 우리 그림에 나 이렇게 그렸어요. 이제 A가 B한테 이제 A 소유 부동산이에요. 이제 등기 보세요. 요 등기부를 자꾸 염두에 두셔야 돼. 신탁은 1번 소유권 보존 A 됐고. 그다음 이렇게 이제 A가 B한테 재산을 맡기죠. 자, 잘 활용을 해가지고 수익을 자 C를 줘라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A는 뭐라 부르고 신탁자 또는 위탁자, B는 수탁자, C는 수익자. 중요한 거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은 일단 보세요. 소유권을 넘겨줘야 돼. B한테. 정말로 주는 거예요? 아니지? 신탁이라고 적어놔야지.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신탁으로 인한 소유권 전가, 신탁 두 개는 반드시 어떻게 신청한다? 동시 신청한다. 같이 나온 거지. 두 개 이렇게 되고. 첫 번째 한 가지. 그다음 또 중요한 거는 자, 그다음 이제 신탁 등기는 누가 신청한다? 수탁자가 단독. 근데 문제는 B가 안 하면 어떡해? 그때 이제 자, 신탁자나 수익자가 이제 대위 신청하는데 그다음 나와야 돼. 대위 신청할 때는 동시 신청은 준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돼야 돼. 이제 안 한다.
그게 중요한 포인트야, 소유제. 됐고, 이제. 그럼 여기서 이제 요거 꼭 알아야 되고. 그 다음 이제 신청 들어오면 이제 등기하겠죠. 자, 등기하는 거 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마찬가지. 신탁과 소유권 이전 둘 중에 주된 등기가 뭐다? 요게 주된 등기지. 그럼 등기해야지. 2번. 자, 소유권 이전 원인은 몇 월 며칠 신탁. 그 다음에 비 적어주고. 그 다음 보셔야 돼. 줄을 긋는데 판매는 줄을 다 걷죠. 신탁은 아니야. 신탁은요. 순위번호 빼고 나머지는 줄고 이렇게. 여기다가 신탁 등기라고 들어와요. 이렇게 이제. 자, 이번에 A가 B에게 자기의 토지랑 건물 맡겼다. 부동산을 몇 개 맡겼다? 2개. 여기다 적어줘야 돼. 이제. 신탁 원부를 만들어줘야죠. 이제. 그 신탁 원부 번호 적어줍니다. 이제. 요게 신탁 등기예요. 문제는 보세요. 소유권과 신탁은 2개는 똑같은 등기, 별개 등기. 똑같은 등기야. 그러니까 신청서 1개, 2개. 그래서 신청서가 1개 나온 거죠. 이제. 자, 보세요. 이제. 판매는 완전히 별개 등기죠? 그러니까 신청서가 2개 나왔고. 신탁은 동일한 등기니까 어떻게? 여기 이제 1개의 정보가 나온 거죠. 동일한 신용정보. 이렇게 나온 말이죠. 이제. 요거 알아야지.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신탁 원부도 되게 중요해요. 자, 그럼 신탁 원부는 부동산을 3개 맡기면 신탁 원부는 몇 개 만들어라? 3개. 부동산별로. 또 중요한 거는 신탁 원부는 작성은 누가 한다? 등기관이 나와야 되고 이제 등기관. 이렇게. 자, 그다음 이제 또 하나 보세요. 이제 A가 B한테 재산을 맡기죠. 문제가 있어요. A가 B를 믿을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때 하는 게 이제 공동 수탁이야. 수탁자가 수인이에요. 그럼 얘들은 A 재산을 공유로 소유한다, 합의로 소유한다. 수탁자가 수인인데 합의. 이렇게.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고. 자, 그다음 이제 여기 이제 신탁 등기 했어. 자, 그게 신탁 변경 등기는 누가 해? 똑같아. 수탁자가 단독. 신청서 1개, 2개. 1개. 순위번호도 하나. 똑같아. 자, 신탁 말소 등기 누가 해? 수탁자가 단독. 신청서 1개, 2개. 하나. 순위번호도 하나. 언제나 신탁은 주등기야.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 그 문제. 보세요. 신탁 변경 등기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신탁을 변경하면 신탁 업무도 바꿔야 되겠죠. 이게 문제야, 이제. 뭔가 하면 신탁 변경 등기를 합니다, 이제. 신탁을 변경할 때 원부 바꾸는데 바꾸는 순서 문제 되죠. 만약에 이제 보세요. 신탁 변경이 하는데 주체가 법원일 때는 신탁 원부는 어떻게 바꾸고? 법원이 직권으로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 촉탁을 발소해야지. 이제 등기관이 신탁 변경이 했어. 등기관이 그럼 신탁 원부 어떻게 바꿔? 그때는 직권으로 바꿔야죠. 이렇게 이제. 그게 포인트라고 이렇게 이제. 그래서 책에서 자, 일단 139 신탁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쭉 읽어보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읽어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 그 잠깐 볼까요? 139에서 5번 보실래요? 5번 신탁 등기 말소. 이제 볼게요. 1번. 자, 여기서 이제 이전 신청과 자, 줄기세요. 동일한 정보로서 해야 한다. 말소 똑같아. 그다음 이제 말소도 어떻게 신청한다? 수탁자가 단독. 디귿번 수탁자 안 하면 어떻게? 위탁자나 수익자가 대위 신청할 수 있고 또 중요한 거는 대위 신청할 때는 동시 신청은 준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나왔지 되고 이제. 그 밑에 한번 보실래요? 자, 그 별 표시. 등기관이 권리의 이전, 말소, 수탁자의 고유 전이 된 뜻의 등기와 함께 신탁 등기에 말소 등기할 때 말소 등기 하나의 수리번호 사용하고 하나의 수리번호. 그럼 이제 옛날 등기는 지워 마라. 옛날 등기는 말소해야지. 말소해라 그 말이죠. 이제. 그리고 그 다음 장 가야죠. 그 다음 장이 이제 신탁 변경 등기야. 자, 이제 보세요. 이제 140페이지. 우선 촉탁에 의한 신탁 등기 말소. 자, 첫 번째 보세요. 1번 밑에 법원은 동그라미 치고 아래 어느 하나의 해당 재판을 한 경우 지체 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 등기를 어떻게 한다? 촉탁한다. 됐고. 자, 2번 보세요. 2번 제 앞에 등기관 동그라미 치고 등기관이 신탁자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해서
아래 등기를 할 경우, 자, 줄거야죠. 직권으로 부동산에 관한 신탁원부 기록 변경 등기한다. 이렇게 된 거야, 이제. 신탁을 변경하면 모두 바꿔야 한다? 신탁 원부를 바꾸는 순서가 문제지. 그래서 주체가 법원일 때는 어떻게 등기하고 촉탁이고, 등기 아니 할 때는 직권 등기다. 그래서 재밌는 거는 언제나 정답은 요 박스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주체를 잘 보시면 돼,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보시고 이렇게 하세요. 신탁은 매년 시험 나와요. 이유가 있어요. 뭔가 보세요. 우리가 이제 부동산 개발할 때는 PF 해야죠. PF 할 때 하는 등기가 신탁 등기야. 하나, 자, 문제 있어요. 이 그림 좀 보세요. 그럼 이제, 자, A가 맡겼죠. 그럼 내가 이제, 보세요, 이제. 나는 이제 이 부동산이 내가 필요해, 지금. 그럼 내가 계약할 때요. 계약을 A랑 해야 돼? B랑 해야 돼? 누구랑 해야 돼? B랑 해야 돼. 근데 하나, 사건 말씀드릴게요. 흔히 우리 중개사고 있죠. 부동산 중개사고. 그 신탁이 되게 많아요. 이유가 있어요. 보세요. A가 아파트 건설사예요. 아파트 지어주니까 분양했어. 그랬더니 절반이 미분양 떴어요. 미분양.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아파트를? B가 헐값에 막 몰래 팔면 돼, 안 돼, A가. 그렇다가 나는 돈 다 내고 분양받았는데 헐값으로 막 팔면 기분 좋아, 나빠? 가만히 안 있겠지. 그때 한 게 뭐냐면, 그때요, 미분양 아파트를 이렇게 신탁을 맡기는 거야. 이게 이제 분양 신탁 그래요. 그럼 이제 보세요. 미분양 아파트가 한 100개가 있어. 100개를 신탁을 맡겼어, 이제 B한테. 그럼 이제 내가요, 저거 사고 싶어져, 미분양 아파트를. 그럼 나는 계약을 A랑 해야 돼, B랑 해야 돼? B랑 해야 돼요. 누구 거니까? B 거니까.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A가 슬그머니 나와요. 아파트 전데 미분양이면 건설사 돈 없을 거 아니야. 지가 나와가지고 계약을 막 해요. 그래서 원하는 층 주겠다고 찍으라고 빨리. 그 계약서 다 쓰고요. 대금 다 줍니다. 근데 못 들어가요. 누구 거니까? B 거야, B 거.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이렇게 하셔야 돼. 신탁법에 의한 신탁은 명의 신탁이 아니에요. 이거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은 소유권은 대내외 누구 거? 수탁자가 수탁자 거. 무조건 B랑 계약을 해야 돼, B랑. 근데 현재 신탁사고 대부분이 이거예요. A가 몰래 팔아먹어. 그 갔더니요, 벌써 다 들어와 살고 있어. 그런 사건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고 이제 정리하고, 자, 이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제 오늘 수업한 부분에서는 이렇게 하셔야 돼. 적어도요, 일단은 3개. 신탁, 그 다음에 환매, 다시 수용, 환매, 신탁은 꼭 보셔야 돼, 3개는. 나머지 그냥 책 줄근 거 있죠? 용어들만 아시면 돼요. 이렇게 되고. 여기까지 한번 보시고, 이제 잠시 쉬었다가 이제 제가 이제 용의권 파트 한테 설명을 한번 드리고요. 그럼 이제 저당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문제 풀 부분이요, 저당권을 한번 쭉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분 건물하고 그 뒤에 몇 개 보면 돼요. 이제 요 파트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